자, 여러분, 지금 열처리 이제 강의를 말이죠. 3시간째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영어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지금 여기에 접속한 사람들은 3월 말에 4월 초에 이론 시험 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여기에 접속한 사람들은 이 세안기획에서 나온 책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설명할 때는 제가 좀 상세히 설명할 테니까 좀 번거롭더라도 자세히 좀 들어주시고 CBT 대비한 이론 문제 할 때는 제가 조금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요, 이론 문제에는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CBT 공개를 안 하지만은 한 10여 년 전이나 이런 때는 그 이론 문제는 공개를 했어요. 공개할 때 그 문제가 이제 참고가 돼 가지고 많이 반복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은 중복되는 것도 많아요. 중복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많이 이제 중요도가 좀 높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빨리 하고요. 자, 여기에서부터는 아직까지는 제가 설명을 좀 차분하게 좀 반복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따분하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0페이지 20번부터 하겠습니다. 이 금속 재료 소성 가공이라고 했습니다. 몇 번 이야기했는데요. 이 금속 재료는 탄성이 우수한 게 소성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필요한 모양으로 가공을 했을 때, 힘을 줘서 가공을 했을 때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상에는 그 중에서 금속 재료 중에서 철이 많이 쓰이죠. 그죠? 철이 많이 쓰이고, 이 철을 기본으로 해서 요즘 이제 신소재나 2차 전지나 이런 데는 보면 여러분 니켈이나 히토류 금속이나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죠. 근데 그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철이고, 그 다음에 요즘 보면 2차 전지 같은 데는 보면은 구리 있잖아요. 구리가 동박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또 많이 쓰입니다. 어쨌든 금속 재료 중에서 철이 제일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구리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요즘 울산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그 LS M&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구리 재련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내년에는 또 니켈 재련까지 하고, 또 그 옆에 있는 고려 아연이라는 회사는 거기에서도 아연을 재련하지만은 그 다음에 구리를 재련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리로서 그 2차 전지할 때 동박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이 니켈이 뭐냐면은 그 전구체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니켈 재련소도 그 두 회사들이 만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금속 재료는 앞으로 신소재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성 가공이 용이하다. 자, 여기에 뭐 자세한 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금속 재료 소성 가공은 크게 뭐로 나누냐 하면은 열간 가공하고 냉간 가공을 하는데, 앞으로 여러분 아마 그 아변도 공부를 하면 열간 가공, 냉간 가공이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변은 그 대표적인 소성 가공이거든요. 열간 가공하고 냉간 가공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열간 가공하고 냉간 가공은 금속 재료를 가공을 하면은 결정이 이제 파괴됩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열을 가해 가지고 온도를 올립니다. 재결정 온도라는 게 있는데, 열간 가공은 재결정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가공하고, 냉간 가공은 재결정 온도보다 낮은 데서 가공한다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자, 우리 소성 가공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조입니다. 단조는 forging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영어가 들어있는데, 단조는 제도기에서도 F라는 거는 꼭 좀 알아두세요. 시험 문제에도 자주 나올 겁니다. 단조는 뭐냐면 재료 가열하고, 이 재료를 가열합니다. 두들겨서 원하는 모양으로 가공하는 방법이다. 지금 우리 여기에 포항 부근이나 어느
우리나라 곳곳에 가보면은 산에 풍력 발전이 돌아갑니다. 앞으로는 이제 부유식 해상풍력도 지금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그 프로펠러 날개나 이런 건 두들겨서 그 날개 모양을 만드는 이 단조라고 합니다. 재료를 가열하고 두들겨 원하는 모양으로 가공하는 것이 단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조는요, 본래 모루와 해머에 의한 작업인데 요즘은 스팀 해머도 있고 뭐 에어 해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압출이라는 거 있습니다. 압출. 단단한 재료가 이제 속이 비어 있는 그 거푸집이라고 합니다. 재료 거푸집에 그러니까 재료가 이제 조금 열이 가해져 가지고 좀 소성 가공이 될 수 있는 그 상태로 거푸집에 밀어 넣고 뚫린 구멍으로부터 뒤에서 밀어 가지고 앞으로 밀어내는 것. 그래 구멍과 같은 막대라든지 관을 제조하는 것이 압출입니다. 하여튼 어떤 그 거푸집 털 속에 단단한 털 속에 열을 가한 걸 주로 이제 밀어 가지고 뽑아내는 걸 압출이라는데 주로 열간 가공이지만 이 납이나 주석 이거는 나중에 합니다. 그 저용융점입니다. 그 주석은 230도 정도에 녹아요. 철은 1539도지만 주석은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녹지요. 그래서 이거 저용융점 합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냉간 압출 가공도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아변. 여러분 아마 이렇게 지금 아마 요거도 하지만 이 금속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요즘 보니까 아직도 재선정 아변을 시험을 많이 치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 아변 회전한 롤입니다. 단단한 롤 사이로 재료를 통과시켜서 단면을 납작하게 줄이는 것. 단면을 그렇게 아변화해서 판재 등을 만드는 가공법이 아변입니다. 심지어 어떤 데는 그 모양 있는 거, 그냥 평평한 게 아니고 모양 있는 걸 홈부치 롤이라고 하는데, 그루브드 롤, 뭐 이런 캘리버 롤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붙여서 거기에서 이제 모양 있는 것을 또 만들어내는 아변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자, 아변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결적 온도 이상에 사는 것은 열간아변이고 제결적 온도보다 낮은 곳에 사는 것을 우리는 냉간아변이란다. 어쨌든 소성 가공에는 이렇게 냉간, 열간이 많습니다. 그 제결적 온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발. 인발은 다이스 틀에다 재료를 통과시켜서 앞에서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단면이 쭉 늘어나겠죠. 철사 같은 거라든지 선이나 관 같은 걸 만드는데 사용한다. 판금. 요즘 아마 여러분이 공업계 고등학교 기계과를 나오되 판금을 해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제 기계과를 나왔기 때문에 옛날에 함석이나 양철 같은 걸 가지고 함석 가위로가 자르거나 그 리베팅을 해가지고 뭐 신발 깔개라든지 그 다음에 두레박. 여러분 우물 잘 못 보죠? 우리 때는 그 두레박을 우물에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굽히거나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판금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철판, 함석판을 굽히거나 용기, 측면, 벽살 두께를 얇게 하는 가공이 판금입니다. 판 표면에 또 요즘 요철 무늬를 만들어내는 그 아빈 가공 등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전조라는 게 있습니다. 나사나 기어를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자, 요런 정도로 알아주세요. 요 6가지가 대표적으로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소성 가공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기전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볼 겁니다. 뭐냐? 전기도 우리가 물이 있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그래서 우리 그 중국 도가에서는 그 상선약수라고 합니다. 물은 항상 남을 이롭게 하고 남을 해치지 않으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간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선약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기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위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위치가 있는 다른 두 점에서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제 전기 이동시키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기전력 단위는 볼트입니다. 볼트 우리 많이 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즘 보면 큰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면 또 거기서
볼트가 높잖아요. 그죠? 중간 변전소로 가거나 집에 가서 변압기로 가거나 이런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보내준다.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내 필요성, 앞으로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금속 재료할 때는 내자라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내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영어로 resistance입니다. resistance. 저항한다. 이 resistance가 영어고 불어는 resistance라고 합니다. resistance. 이 뭐냐, 내는 그 이기는 걸 말합니다. 저항해가지고. 그래서 피로는 영어로 fatigue라고 합니다. fatigue resistance 하면은 내 필요성이다. 즉 뭐냐, 강화, 균열과 변형에 잘 견딜 수 있는 것. 막 이제 반복 작용을 많이 받아도 견딜 수 있는 성질이 내 필요성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23번 냉각제. 열 처리할 때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열 처리 여러분 첫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열 처리 실기시험 치러도 가면은 반드시 이제 열 처리는 이 이론에만 CBT에서만 합격하면은 실기를 바로 시험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필답이 있었는데 지금은 필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냉각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열을 가해가지고 식히는 냉각제인데 기름, 물, 소금물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냉간 가공, 금속 결정체에서 재결정, 일어나는 온도보다 앞에서도 했죠. 낮은 온도로 소성 변형을 주는 가공이 냉간 가공이다. 이런 정도 알아두고, 그 다음 요 밑에 있는 거는 여러분 아마 이론 시험 칠 때 들어 나올 겁니다. 뒤에 고주파 전류를 발생하는 전류 발생 장치의 종류에는 전동 발전식, 진공관식, 사이리스트 인버터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요걸 알아두세요. 고주파 전류 발생할 때는 전류 발생 장치의 종류, 전류 발생 장치의 특징이 여기에 지금 이 책의 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동 발전식은 전동기로 발전기를 작동시켜 고주파 전류 얻는 것이고요. 진공관식은 공업용 대형 진공광, 그 다음에 컨덴서, 코일에 의하여 발전회로 형성하는 것이 진공관식이고, 사이리스트 인버터는 사이리스트 인버터를 사용해 가지고 저주파 전원에서 고주파 얻는 변환 장치가 뭐냐면은 사이리스트 인버터다. 이런 것이 아마 객관식에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하면 많이 나오면 여러분이 이제 요 세 개가 아닌 것을 뭐 골라라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궁금할 때는 이 용어 해설이 지금 오늘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아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어디에 있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문제를 자꾸 풀이하다 보면 이게 이제 내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말고 이런 걸 꼭 생각하면서 이제 집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대체적으로 보니까 내가 대장간 이야기를 아직 많이 했는데 대장간에 보니까 낫이나 농기구 같은 걸 이렇게 열을 가해가지고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변형이 좀 잘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열간 가공했잖아요. 그죠? 열을 가했을 땐 때리면 변형이 좀 잘 돼요. 그래 그런데 그게 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하거나 질긴 성질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되냐, 물이나 기름이나 소금물 같은 데 넣어서 냉각을 시킵니다. 이 냉각 단계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냉각 단계는 보면 1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면 전기막 단계라고 합니다. 고열 부품을 냉각에 탁 집어넣으면 전기막이 이제 생깁니다. 포위대가 서서히 냉각됩니다. 그러다 시간이 가면 2단계 비등 단계가 됩니다. 냉각액이 막 비등하면서 급속히 이제 냉각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냉각 단계는 2단계가 굉장히 급속하게 냉각이 됩니다. 3단계는 냉각액을 여기에 대류 복사 전도는 또 언제 시간 나면은 또 하겠습니다. 냉각액을 대류로 서서히 냉각되는 단계가 뭐냐 하면은 3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즉 2단계 비등 단계가 제일 급속하게
냉각되는 단계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27번을 한번 봅시다. 요것도 자주 나오더라고요. 노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점이라는 여러분 좀 어렵잖아요. 그죠? 사실은 노자는 그 한자로 보면 있을 노자입니다. 점은 그냥 점이죠. 그래서 이걸 있을은 영어로 dew라고 합니다. dew point. 그래서 노점. 노점 뭐냐면은 이 풀림 열 처리랍니다. 풀림 열 처리를 할 때 이 로 같은데 여러분 그 종종 언론을 통해서 보면 뭐가 많이 나타납니까? 뭐 그 어떤 그 가스관이나 이런 데서 막 그 작업하다가 용접하거나 막 터지고 그런 게 많죠. 왜 그러냐면 그 안에 가스가 있는데 그걸 완전히 그 빼내지 않고 그것을 뭐 작업을 하다가 그걸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풀림로 내부를 이제 다른 가스를 빼내야 되잖아요. 퍼지할 때 이걸 퍼지라고 합니다. 퍼지할 때 산소, 수소가 결합해가지고 산소하고 수소가 결합하면은 이게 뭐냐면 H2O가 되죠. 그죠? 그래 이슬이 생기는 온도를 우리는 노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점을 또 우리말인데 dew point temperature를 이래놨습니다. 대기의 수증기가 포화되어 그 수증기의 일부가 물로 응결될 때 그 온도를 우리는 노점이라 한다. 이런 건 이제 이 노점, 이슬점 이런 게 나오니까 이제 요 됐고 단조는 아까 했죠. 그죠? 이 F를 꼭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뜨임을 한번 봅시다. 뜨임. 뜨임은 자 내가 제일 많이 설명했는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그 대장간 이야기를 아직까지 여러분은 굉장히 깊이 열처리를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대장간에서 열을 가합니다. 이 열처리를 때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한 모양으로 두들기거나 그는 일종의 단조인데 이걸 다시 경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물에다 담급니다. 그걸 담금질입니다. 근데 담금질은 단단한 정도가 굉장히 큰데 충격받으면 잘 깨질 수 있습니다. 이 매짐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자로는 또 취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우리말이 매짐인데 아직 현장이나 이런 곳에서는 취성을 많이 쓰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이거 매짐을 많이 쓰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매짐은 순수한 우리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현장에서는 아직 일본식 그 취성을 많이 쓰더라고요. 자, 이거 이제 매짐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걸 다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온도를 적당한 온도로 재가열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에서 천천히 냉각을 시킵니다. 조직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안정화시켜 가지고 내부에 있는 스트레스, 우리 스트레스가 쌓이면 내부가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죠? 이 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부 응력을 없애는 조작이 뭐냐면 뜨임입니다. 뜨임. 이해하셨죠? 뜨임. 그래서 이거 뜨임도 저는 순수한 우리말인데 뜬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젊어서 모르겠지만 이 내가 다리 같은데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쑥을 거기에 붙여가지고 불을 붙여가 열을 가해가 뜸을 뜬다고 합니다. 요게 뜨임. 그래서 저는 염려와 박사님께 물어보진 않았지만 뜨임이 아마 그런 말에서 나온 것 같아요. 뜨임, 뜸. 참 좋은 말인데 실제로 이 포스코나 동국제강이나 이런 데 가보니까 템플이나 이런 걸 전부 다 뭐냐면은 뜨임은 뭐 별로 그렇게 안 합디다. 소려라고 하는데 우리 어닐링 같은 거는 전부 다 보니까 어닐링 풀림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소둔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소자는 그 불소자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열을 가해가지고 내가 참 풀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뜨이면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어닐링 할 때 열을 가해가지고 풀어주는 게 풀림이거든요. 뜨임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비슷합니다. 뜸을 들이주는 건데. 근데 현장에 가보면은 풀림이라 소리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부 다 소둔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소둔. 그래서 이 용어를 여러분 지금 접하다 보면 혼돈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설명할 땐 저는 그 영어, 순수한 우리말, 그 다음에 일본식 한자, 그것도 섞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이제 그걸 다 접해봐야만 어떤 사람은 이런 용어를 쓴다는 거, 여러분이 이제 어떤 용어를 쓴다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걸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뜨임은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적당한 온도로 재가열했다가 공기에서 냉각후 조직을 연화 안정시켜 내부 응력을 없애는 조작입니다. 그 요거는 뭐냐 하면은 단단한 거는 좀 줄어들지만 질긴 성질, 인성이 나타나도록 열처리 진행하는 것이 뜨임이다 하는 걸 알아두세요. 띠가열이라고 있습니다. 띠가 그 띠처럼 된 거 있습니다. 여러분 띠 봤죠, 그죠? 불꽃의 띠로 가열하여 강판을 굽히는 작업에 이용됩니다. 띠 조직, 밴디드 스트럭처라고 하는데 가공 방향으로 띠처럼 나타나는 편석이 형성된 조직입니다. 자, 요런 거는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도 이제 참고로 여러분 아마 책에 요거 있지 싶습니다. 여기 이제 가스를 많이 써요, 가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분위기 가스가 많이 씁니다. 그런데 불활성 가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강할 때도 그렇고 이 불활성 가스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르곤, 헬륨을 여기에서는 불활성 가스라고 해놨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중성 가스에서는 질소, 수소, 암모니아, 산화성 가스는 산소, 물,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뭐 연소가스, 그 다음에 환원성 가스는 또 이건 중복이 돼 있죠, 그죠? 중성도 되고 환원성도 된다. 왜냐하면 상대 물질에 따라서 이게 환원할 때는 환원성 가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CO, CH4, C3H8, C4H10 이런 것들이 있다. 질화가스는 암모니아 가스. 암모니아는 여기에 위에 있죠. NH3입니다. NH3를 분리를 시키면 N이라는 질소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 질소를 표면 침탄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질화가스로 표시해놨다. 또 침탄가스는 뭐냐면은 중복된이 많습니다. 이 물질들은 산화가 잘 되어 있는 산화성 가스라 하는데 이 CO 같은 거 이런 거, 자 요런 건 봅시다. 어떻게 되냐면은 CO가 이제 열을 가하면은 산소가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O가 이제 가고 C가 이제 그 철강 재료 표면에 탄소를 침투시켜 줍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는 침투라고 합니다. 침탄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밑에 두 개입니다. 질화가스는 아모니아고요. 침탄가스에는 요 CO가 제일 많이 쓰인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런 것을 이게 지금 한 번에는 이해 안 되지만 우리가 또 뒤에 가면서 하면서 지금 영어 해설에 있는 건 여러분이 기본적인 거니까 그 문제 풀이를 하면서 지금 조금 급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나 하면 3월 말이나 이런 데 이론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너무 오래 갈 수는 없지만 문제풀이 하다가도 이걸 여러분 집중을 해 놓으면 어디 있더라 하는 거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잘 풀고 3월 달에 혹시 이제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다 이해시험에 대비할 겁니다. 이해시험이 이제 열처리가 1회 2회로 끝나거든요, 원래. 그래서 아마 CBT 시험은 아마 요번에 치려고 많이 할 겁니다. CBT에만 여러분이 치고 나면은 실기는 또 그 담당 분이나 누구한테 어떤 지도를 받으면은 실기는 요즘은 이론 실기 이론 필답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힘들지만은 이 이론 수업에 집중을 해가지고 60문제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저도 다 못 맞아요. 저도 이제 내가 평생 교육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하는 게 좋아서 지금 저도 하는 거지. 제가 뭐 이건 도사처럼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집중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3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